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간 지방로의 시간 여행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지역화폐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주제도 좀 추천을 해주시고 지역화폐에 대한 의견도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울산페이 관련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울산페이, 울산페달, 울산몰이 통합된다는 뉴스였는데 사실 뭐 그냥 울산페이가 최근에 생긴 개념이겠거니 했는데 이것도 역사가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 지역화폐와 유사한 개념을 최초로 실행한 사례가 1832년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영국의 산업화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사회개혁과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도입한 노동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발행된 증서인데요. 어떤 협동조합 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마련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언제쯤이었을까를 좀 가늠을 해보자면 네.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순조 때였습니다. 그때 지역화폐 개념이 생겨난 거. 진짜 생각보다 오래전에 생겨났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울산페이가 2019년 8월에 도입됐는데요. 네. 계산을 해보면 거의 200년 가까이 시간이 우와. 차이가 납니다. 그 울산페이는 울산의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디지털 화폐라면 그 1800년대 노동증서는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수단입니다. 예.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오늘날의 울산페이처럼 지역화폐라 볼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현대적 의미의 지역화폐는 언제쯤부터 생겨난 걸까요? 그건 1983년 캐나다의 아주 작은 도시 커트니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이게 레츠라고 불리던 화폐가 있었거든요. 이게 줄임말인데 로컬 익스체인지 트렌딩 시스템이라고 오. 불리거든요. 이 컴퓨터로 관리하는 가상화폐였습니다. 이거를 주민들 간의 물건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진행한 화폐인데요. 이게 바로 현대적 지역화폐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1983년이면 이것도 많이 오래됐네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걸까요? 커튼이라는 도시가 목재 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네. 이 목재 산업이 무너지고 또 여기 있던 미 공군기지까지 철수를 하면서 실업률이 1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금이 없어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김장을 한다. 그럼 이걸 도와주고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로 이발소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교환의 본질을 좀 되살려보자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 먼저 만들어낸 제도인 거군요. 필요에 의해서. 네, 맞아요. 그럼 많이들 활용하셨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4년 만에 35만 달러. 이게 현재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와. 이 정도의 규모를 거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 3천 곳 이상으로 퍼져 나갔다고 소문이 하거든요. 난 거네요. 네, 근데 당시 기술로는 장기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점차 사라져갔고 이 점은 후속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코로나19 때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 얘기 나왔고 나라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인지를 하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지역화폐가 있긴 했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일 때였는데요. 1998년 IMF 때 그때도 있었어요? 네, 시민단체 주도로 서울의 미래화폐, 대전의 한밭레츠, 서울 송파구의 송파푸마시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 지역화폐를 모델로 한 지역화폐가 오.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주민 간의 노동과 재능을 교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경제를 복원하자 이런 목적으로 탄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미래화폐, 아까 서울의 미래화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노동을 5,000원으로 환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니고요. 1996년에 강원 화천군과 충북 괴산군에서 지역 상품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처음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이런 금액 화폐였는데요. 이거는 할인 쿠폰 성격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네. 지금 뭐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가맹점만 가능한 거입니다만 가맹점일 경우에는 화폐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양의 화폐는 2006년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 이게 전국적 확산의 시발점이 된 그런 계기인데요. 예. 처음에는 종이 쿠폰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모바일 앱도 개발을 하고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을 해서 이걸 좀 다 써라 이렇게 해서 지역 소비를 조금 촉진하고자 했고요. 이런 정책 덕분에 2023년까지 누적 거래액이 4천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28개 지자체가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는 어때요? 좀 비슷하거나 특징적인 사례들을 찾아봤는데요. 네.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독일의 킴 가우어, 일본의 아톰 통화 등이 손꼽힙니다. 몇 가지만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금 꾸준히 사용하는 화폐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요. 네. 독일의 킴 가우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2003년에 만들어진 화폐인데요.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석 달마다 2%씩 하락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 쓰지 않으면 돈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소비를 유도한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그래서 소비 했거든요. 촉진이 되겠는 거겠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 돈이 법정화폐인 유로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화폐 사용액 일부가 비영리 단체로 기부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현재 600여 개 가맹점이 참여를 해서 네. 연간 600만 킴가우어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지역 화폐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주로 식당이나 친환경 매장에서만 쓸 수 있어서 가맹점이 좀 다양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랑 유로로 환전을 할 때 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이기 때문에 네. 오래 두고 쓸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아톰 통화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이게 네. 그 만화 주인공 아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아톰이 탄생한 지역에서 쓰는 화폐인데요. 2004년 4월에 만화 철한 아톰의 탄생지인 도쿄 다카다 노바바라고 하는 곳에서 네. 탄생한 화폐입니다. 종이 화폐고요. 일명 착한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이게 자원봉사나 환경보호 등 공익적인 활동을 했을 때 받는 그런 화폐예요.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진짜 아톰 캐릭터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진짜 귀엽네. 이거는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화폐답게 좀 컨셉도 충실합니다. 네. 참여자에게 마력, 그 HP라고 하죠.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역시 캐릭터의 나라군요. 그렇죠. 이런 단위로 보상이 되고요. 전국 1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 피해 지역의 가맹점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쓰였고요. 복구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금액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마력이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8억 정도가 되거든요. 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네. 그 한정판 디자인으로 기념품 수요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정판으로 뭔가 갖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화폐가 여러분 나왔습니다라고 되면 그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럼요. 네. 사회봉사도 하시고 그러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단점은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500마력은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활동을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참여를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밌게 쓰네요, 정말. 네. 사실 지역 화폐 하면 단순히 지역 경제를 살릴 결제 수단이다. 그리고 일부 나오는 뉴스에서는 나라 예산이 혹은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각 지역의 역사도 담겨 있고 생겨난 계기도 각기 다르고요. 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들어 것도 있고 정말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성공 사례들을 조금 살펴봤잖아요. 네. 여기에서 배운 점은 사용자의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지역 화폐의 역사를 쭉 다뤄보고 있는데 분명히 지역 안에서 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 촉진 효과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개발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이 잘 살아야 지역 주민도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뤄봤습니다.